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요, 맛있는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생떡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떡국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떡국은 자주 드시는데 요즘은 또 떡국 만드는 가래떡을 썰어서 연중 떡집에서 팔고 있죠. 마트에 가도 또 팔고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겨울철에만 한번 가래떡 뽑으면 그걸 가지고 좀 굳혔다가 썰어서 이제 새해 설날에 떡국을 많이 해 드시고 겨울에 많이 해 드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요 생떡국은요, 예전에 먹던 향토 음식이에요. 그래서 방앗간이 많지 않고 그랬던 이제 산골에서도, 충청도 지역에서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 생떡국을 어르신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가래떡을 굳혀갖고 썰어서 많이 떡국을 끓여 드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해갖고 그거 씹으시는 것조차도 힘드신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참 오래 씹어야지 그게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 부드럽다고 해서 그냥 꿀떡 삼키시다 보면은 소화도 더디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즉석에서 금방 생떡국을 만들어서 떡국을 하게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치아가 좀 약하셔도, 굉장히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요, 우리 이제 맵쌀 가루하고 그다음에 맵쌀 가루만 하면은 좀 식으면은 뻣뻣해지잖아요. 그래서 찹쌀 가루를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맵쌀 가루랑 찹쌀 가루랑 동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찹쌀 가루를 방앗간에서 빻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찹쌀을 씻어서 5시간 이상 불려서 그렇게 불려서 방앗간에 빻아 오신 거고요. 요거는 맵쌀가루예요. 그래서 맵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1대1로 동량으로 준비를 하셔서 요거를 반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죽하기 전에 육수를 끓이시면 좋은데, 이제 육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소고기로 끓이는 소고기 육수도 있고, 뭐 닭으로 끓이는 경우도 있고, 해산물로 끓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멸치랑 뭐 다시마랑 이런 것들 넣고 끓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멸치도 넣고 새우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이렇게 푹 우려서 끓여갖고 병에다가 보관했다가 쓰시면 편리한데,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식구도 많지 않고 요리를 많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제 요 한 팩에 전부 여러 가지 멸치라든가 다시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려서 사용하시면은 간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는 오래 놔두면은 이렇게 쩐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요거를 추천드리는데, 요런 거는 마트에 가면은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단 제가 요거를 더 잘 우러나게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물 끓을 때 넣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맛있게 잘 우러나고 오래 끓인다고 해서 잘 우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끓일 물에다가 담가서 한두 시간 전에 담가 놓으세요. 그럼 얘가 이제 불잖아요. 불고 나서 끓이기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고, 너무 오래 끓인다고 해서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쓴맛이라든가 비린맛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물에다가 불려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 사오시면은 보통 뭐 열봉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냉장 보관하시거나 냉동실에서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멸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패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미리 아까 1시간 전부터 요거를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우리실 필요 없이 끓기 시작하면 한 2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고요. 일단 아까 맵쌀하고 찹쌀은 익반죽을 할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할 건데,
요게 이제 쌀가루에 물이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3-4큰술 정도 뜨거운 거. 근데 뜨거운 거 넣고 바로 이렇게 만지시면 손 대시니까요. 저는 조금 이제 식은 물이라서 바로 만졌습니다만 주의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부으셔서 반죽을 만드세요. 그래서 요 반죽 농도는 우리가 그 송편 반죽 그거보다 약간 반죽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금방 먹을 때는 쫄깃쫄깃해요. 그런데 반죽이 좀 진 것 같다 그러면 먹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그 장단점이 다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송편 반죽 정도 해 두시면 이게 찹쌀만 하면은 늘어졌을 텐데 찹쌀하고 맵쌀하고 동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많이 치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잘 치대서 반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이제 한 컵 한 컵 해도 100g, 100g, 200g 밖에 안 돼서 이렇게 반죽을 해도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뭐 양이 적으신 분은 2분이 드실 수 있고 이제 양이 좀 많으신 분은 한 분이 한 끼에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반죽한 거를요, 이제 우리가 떡을 만들어야 돼요. 가래떡처럼, 떡국떡처럼 만들어야 돼서 얘를 이렇게 길게 손으로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 예, 마치 가래떡처럼.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나면 요거를 똑똑똑 써시면 돼요. 그래서 어슷어슷 써셔도 되고 동그랗게 써셔도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생 거기 때문에 못 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동그랗게 균일하게 두께 일정하게. 그래서 두께가 다르면 익는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조금 이제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안에 싹 들어오게 작게 마치 우리가 그 떡국떡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다가 전분을 입히셔도 되기는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써는 동안 눌려갖고 반달 모양이 됐는데 네, 이렇게 동그랗게 좀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 지금 육수는 잘 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래 많이 끓인다고 해서 뭐 많이 우러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씁쓸름하고 텁텁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육수팩을 찬물부터 담가 놨다가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되죠. 그래서 예, 이렇게 떡국떡을 생떡국이라서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요. 빨리 익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국 끓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떡국 같은 경우도 많이 끓여서 드시는데, 그 육수를 꼭 국기 육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물 육수,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동글납작하게, 예, 그냥 하셔도 되고, 저는 조금 이렇게 뚝뚝 떼어서 예. 이렇게 써는 동안에 좀 눌려갖고 동그랗게 했는데도 반달 모양이 됐네요. 예. 자, 그러면 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즉석에서 하는 떡국이라서요. 예, 시간 많이 안 걸리고요. 제가 빠르게 그냥 끼니 준비하시면서 예, 국 겸 떡국 한 끼 식사 겸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육수는 충분히 우러나서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거품 좀 난 거는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때 충분히 우러나면요, 썰어 놓은 떡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뭐 수제비 같잖아요. 근데 이제 수제비는 우리가 밀가루로 반죽을 하지만 요거는 찹쌀과 맵쌀을 동량으로 해서 반죽을 해서 찰기도 있고 훨씬 소화도 잘 되고 그러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익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경단처럼 이렇게 동동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 파만 좀 어스더스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명은 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간편하게 왜 줄알 친다고 그러죠? 우리 그냥 계란 이렇게 풀어갖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란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완숙해서 익으면 소화율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익히는 게 좋은데 이제 그 계란은 사실은 우리 온천난도 있고 그렇잖아요. 60도, 70도만 되면은 계란 노른자는 계란 그 단백질은 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팔팔 끓는 100도씨 아니고 불을 꺼서 오히려 온도를 낮춰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익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램블도 그렇고 이렇게 줄알 치는 것도 거의 다 완성됐을 때 불을 끄고 하거나 그러면 잔열로 남아있는 열로 부드럽게 익힐 수가 있죠. 뜨거운 데 넣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익어갖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드럽게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이라서 제가 이제 씹기 쉽고 소화되기 쉽고 만들기 쉬운 그런 요리들로 제가 이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보면은 이렇게 동동동동 떴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국간장으로 이렇게 국간장으로 좀 색깔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분에 우리 마늘, 다진 마늘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분의 간은 소금으로 식성에 맞게 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빨리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냉동실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쌀가루 좀 빠다 놓으셨으면은 그거 그때 활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추석 때 그 송편 만들고 남으신 쌀가루가 있다면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이렇게 찹쌀가루, 맵쌀가루 이런 거 준비를 해 두시면 그 죽 끓일 때도 좋고 뭐 김치 담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냉동해 갖고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요때 잊지 마셔야 할 게 맵쌀가루인지 찹쌀가루인지 꼭 그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 대부분 이제 그냥 두 가지가 같이 냉동실에 있을 때는 헷갈릴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완전히 이렇게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를 넣고 불을 끄고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을 풀어서 줄알을 친다 그러죠. 예,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은 얘가 잔열로 부드럽게 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떡국 만들어 봤는데 어렵지 않고 입맛도 없고 국 끓이기도 마땅치 않고 뭐 할까 생각되실 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계란이 그렇게 불을 끄고 해갖고 굉장히 부드럽게 줄알이 쳐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마트만 가면은 떡국떡을 얼마든지 팔고 있지만 얘네들이 또 그 이제 시간이 경과되고 그런 것들은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에다가 충분히 불리셨다가 푹 잘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떡국으로 즉석에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만들기도 쉬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담아서 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제 후추 정도만 이렇게 뿌리시거나 김가루 조금 올리셔갖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금방 생떡국 만들어봤는데 어르신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